지구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화성인입니다. 지구 지하에는 해성 충돌로 멸망하고 지구로 이주한 화성인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화성인이 우주에서 유일한 진짜 외계인이라고 앞서 충분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지구인들과 가능한 빨리 소통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뭐가 아쉬워 그러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하여 공존하지 않고는 안 되는 분명한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화성인들은 이주 이전부터 미래의 언젠가는 지상의 지구인들과 공존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화성인의 문명 차이는 사람과 거의 동물 수준이었죠. 경제력 차이만으로도 국가 간의 통일이 어려운데 거대한 문명 차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죠. 지구인들이 일정 수준은 되어야 우리 화성인들과 소통과 공존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아직 지구인들은 우리 화성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지구인들의 노력과 우리의 간접적인 지원으로 큰 문명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소통이 가능한 정도에 도달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의 전문 실력은 없어도 그것이 무언지는 알 수 있는 정도가 된 것이죠. 지구인과 화성인이 동일한 수준이 되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소통과 시작과 공존으로 가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화성인이 아무리 고도 문명의 수준이라고 하여도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존의 사유를 논리와 함께 합리적인 근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화성인들이 지구인들과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정리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동족의 운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필연적인 이 원칙에 기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현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소행성이나 해성 충돌 등에 대한 공동 방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화성인들은 해성 충돌에 의해 멸망한 트라우마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술 우위의 화성인들이 지구인에게서 무슨 도움이 되는가에 의문이 들 겁니다. 우리 화성인들은 지금 지하에서도 다가오는 소행성이나 해성 등을 관찰하며 실제 방어는 물론 모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인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정밀하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구인들에 의한 일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를 운영하더라도 지하보다는 지상이 유리하고 작은 소행성들의 처리 과정도 지구인과 공개적으로 협력하면 보다 편하고 여유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인들이 우리 기술을 이전받으면 보다 효과적인 방어가 될 것입니다. 다음 공존의 이유로는 환경 문제입니다. 지금 지구 지상은 환경 파괴로 인하여 심각한 상황입니다. 많은 지구인들이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 파괴는 지상과 지하 모두 피해자가 되며 이대로 진행되면 지구는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지하 세계 역시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술을 지원받아서 공존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거의 대부분에서 환경이 복구될 것입니다. 예컨대 자동차와 관련하여 보면 우선 사용 동력이 탄소 에너지에서 완전 탈바꿈하며 지상 지면을 운행하지 않고 지면 위로 떠다니기 때문에 타이어 마찰에 의한 공해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각종 생산 등 조업으로 인한 모든 공해 물질이 지상과 바다에서 사라지며 재배 등으로 인한 모든 환경 피해도 사라질 것입니다. 전체 먹거리나 오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은 무한정 복제되는 저장된 나노 입자를 불러내어 재생하는 시스템으로 각 가정마다 간단한 장비만 비치하면 재료는 물론 원하는 조리, 청소까지 일련의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오염 없는 세상에 살 것입니다. 전력은 지하나 지상에서 무한정 구할 수 있는 마그마 에너지를 무선 공급하기 때문에 에너지로 인한 오염도 사라집니다. 기타 다른 부분들은 마음대로 상상을 해도 될 듯합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으로 환경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공존의 중요성은 또 있습니다. 지구인들에 의한 3차 대전 가능성이며 3차 대전은 핵전쟁이 될 것입니다. 핵전쟁은 지구를 곧바로 멸망시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지하에 있는 우리 화성인들도 결코 온전하고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앞서 화성의 역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화성도 핵전쟁으로 거의 멸망까지 갔었습니다. 이 문제는 공존을 하지 않고는 절대 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화성인들은 계속 발전하는 지구인들의 수준 때문에 부안이나 행동의 제약으로 점점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측이 서로의 소통 없이 충돌할 경우가 발생하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 외 공존의 사유들도 있지만 이상과 같은 이유만으로도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상과 지하의 공존이라지만 지구인과 화성인이 섞여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보호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간에 관광 등 여러 교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공존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복잡한 일련의 과정과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일정한 조건도 동반됩니다.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 중에서 지상 인구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화성인들은 이를 예상하고 이주 초기부터 지구인들의 인구 증감에 대하여 관여하여 왔습니다. 인구수가 공존에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들의 개체수 역시 다른 동물들과 같이 공통된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도 적절한 개체수가 조절되지 않으면 식량난 등으로 멸망할 수 있습니다. 자연 감소에 비해 증가가 앞서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정체된 지 오래된 우리 화성인들은 일부 착각하여 지구인들의 개체수 증가에 잠시 착오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지구 인구 증가가 폭발적이었죠. 우리 화성인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지구 인구 조절에 관여하여 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2차 대전 등 일부 전쟁은 우리가 관여한 전쟁이었습니다. 흑사병 등 각종 질병도 인구 조절에 활용했습니다. 공존이 임박한 최근에 와서는 인구 조절에 더욱 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상에서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질병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인류는 보이지 않은 저항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기술은 더욱 진화하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인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곧 외계인과의 공존 후편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